제 친구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청주에 사시는 신동식 씨, 올해 63살이세요. 퇴직하시고 건강하게 지내시던 분이었는데요. 어느 날 화장실에서 변을 보시고 나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셨대요. 색깔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회색빛이랄까요? 시멘트 반죽처럼 탈색된 느낌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냐면요. 나이 들어서 소화가 안 된 건가 보다. 어제 뭐 잘못 먹었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넘기셨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반복이 됐는데도요. 그리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온몸이 노랗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눈 흰자도 노랗고 피부도 노랗고 소변도 아주 진한 갈색이었어요. 그제야 병원에 가셨는데 결과는 췌장암이었습니다. 그것도 이미 주변 장기로 퍼진 상태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물으셨대요. 혹시 전에 이상한 변 보신 적 없으셨어요? 그분이 대답하셨죠. 사실 두 달 전부터 변 색깔이 이상했는데 설마 그게 암 신호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 제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면 그 신호가 보였을 때 바로 병원에 갔더라면 결과가 완전히 달랐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 몸은 암이 생겼을 때 통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변기의 색깔로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아는 분과 모르는 분의 차이가 결국 생존을 가르게 됩니다. 오늘은 그 신호를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질문 저도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을 받으시는데도 왜 췌장암은 늦게 발견되냐고 물어보세요. 오늘 그 이유와 함께 우리가 집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기 점검법을 아주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크게 12가지입니다. 먼저 췌장암이 왜 이렇게 무서운 병인지, 왜 통증도 없이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변기가 보내는 5가지 위험 신호를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부터 순서대로 말씀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는 황달, 소변 색깔 변화처럼 함께 살펴봐야 할 증상들도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췌장을 건강하게 지키는 음식 3가지와 생활습관 관리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리기 전바 조습관,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지까지 정리해드릴 거예요. 꽤 많은 내용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분명히 여러분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왜 췌장암은 그토록 무서운 병인지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주변에서 암이라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 걱정이 되시죠. 그런데 암 중에서도 특히 의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암이 있습니다. 바로 췌장암이에요. 왜 그럴까요? 췌장은 위장 뒤쪽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장기입니다. 손으로 만져볼 수도 없고 일반적인 건강검진으로는 발견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복부 초음파 검사를 해도 위나 장에 가려져서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암이 자라고 있어도 오랫동안 모르고 지내게 되는 겁니다. 서울 아산병원 수학인회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췌장암 환자의 약 79%가 만기 이후에 발견된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뜻이냐면요. 10명 중 8명 가까이가 암이 이미 상당히 진행된 뒤에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숫자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늦게 발견될까요? 핵심 이유가 있습니다. 췌장암은 초기에 아프지 않습니다. 통증이라는 신호를 보내지 않아요. 그래서 괜찮겠지 하고 지나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통증은 없어도 다른 신호는 반드시 보냅니다. 변기의 색깔로요. 우리 몸은 정말 정직해요. 입으로 들어간 음식이 식도, 위, 식비, 지장, 소장, 대장을 거쳐 나오는 과정에서 췌장과 담도, 간의 상태가 그대로 변 색깔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변기는 우리 몸의 건강 리포트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리포트를 읽을 줄 아는 분과 모르는 분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오늘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췌장암 모기에 발견하면 남녀 생존율이 73%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먼기에 발견하면 남녀 생존율이 3%로 채되지 않아요. 같은 병인데 발견 시기에 따라 생존율이 2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이 이토록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모두 이미 매일 화장실에 갑니다. 그 마초가 우리 삶을 바꿀 수 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변기 신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가장 위험한 것부터 순서대로 말씀드릴 거예요.
못 위가 가장 위험한 신호, 남 위가 그나마 가장 가벼운 신호입니다. 혹시 지금 화장실을 자주 가시는 가족이나 지인이 계시다면 이 내용 꼭 공유해 주세요. 이 정보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자, 못 위입니다. 가장 위험한 신호 회색변 또는 흰색 탈색변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대변이 갈색을 띠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 때문입니다. 담즙은 담낭에 저장되어 있다가 우리가 식사를 하면 담도를 통해 십이지장으로 흘러나옵니다. 이때 담즙 속에 빌리루빈이라는 색소가 들어있는데요. 이 빌리루빈이 장내 세균과 반응하면서 변을 노랗고 갈색으로 물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변이 회색이나 흰색 또는 시멘트 반죽처럼 탈색된 색깔로 나온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담즙이 십이지장으로 전혀 내려오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담도가 꽉 막혀 버린 거예요. 이거 의학적으로 담도 폐쇄라고 합니다. 성인에게서 담도가 이렇게 완전히 막히는 가장 흔하고 위험한 원인이 바로 췌장암입니다. 특히 췌장의 머리 부분, 그러니까 췌두부에 암이 생기면 바로 옆을 지나가는 담도를 압박하거나 침범해서 담즙의 흐름을 완전히 차단해버립니다. 색깔을 입혀줄 담즙이 내려오지 못하니까 변은 색깔을 잃고 회색으로 나오는 거예요. 서울아산병원 소화기 연구팀이 55세 이상 환자 1,200명 이상 의대상으로 진행한 분석에서 회색 변이 많이 이상 지속된 환자의 상당수가 췌장이나 담도 관련 질환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거 매우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실제로 제 친구 아버지 신동식 씨가 보셨던 변이 바로 이 회색 변이었어요. 탈색된 시멘트 빛깔의 변이 반복됐는데 나이가 들어서 소화 기능이 떨어진 거겠지 하고 넘기셨던 거죠. 하지만 그건 췌장암 덩어리가 담도를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던 신호였습니다. 회색 변이 보인다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절대로 며칠 지켜보자 이러시면 안 됩니다. 회색 변을 한 번이라도 확실하게 보셨다면 그날이 바로 병원에 가야 하는 날이에요. 특히 회색 변과 함께 소변 색깔이 아주 진한 갈색이나 콜라 색깔로 변하거나 눈의 흰자와 피부가 노랗게 변하는 황달 증상이 동반된다면 이건 못분 못초가 급한 응급 상황입니다. 담즙이 혈액으로 역류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때는 동네 의원을 거칠 시간도 없어요. 즉시 상급 종합병원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회색변은 단순히 소화가 안 된 정도가 아닙니다. 담도가 막혔다는 기계적 폐쇄의 직접적인 증거예요. 이 신호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하이위입니다. 변기 물 위에 기름이 둥둥 뜨는 지방병입니다. 화장실에서 변을 보고 물을 내렸는데 변기 표면에 번들거리는 기름기가 남아있는 경우 있으셨나요? 아니면 변기 물 위에 기름막이 형성되는 경우요. 냄새도 평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역하고 썩은 듯한 악취가 난다면 이건 중요한 신호입니다. 전날 삼겹살이나 튀김 같은 기름진 음식을 과하게 드셨다면 일시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섭취한 지방이 소화 능력을 초과해서 흡수되지 못한 기름이 변으로 배출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경계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건 기름진 음식을 전혀 먹지 않았는데도 하이바일 이상 변기 물 위에 기름이 뜨고 물을 내려도 흔적이 남는 경우입니다. 이건 췌장의 외분비 기능이 심각하게 망가졌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췌장은 우리가 먹은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 리파아제를 분비하는 유일한 장기입니다. 만약 췌장에 만성염증이 있거나 암세포가 자라나서 정상 조직이 파괴되면 이 리파아제가 제대로 분비되지 않아요. 결국 지방이 전혀 분해되지 못한 채 그대로 대장을 통과해서 배출되는 거죠. 그러니까 변이 물에 뜨고 기름막을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국립암센터 연구팀이 진행한 분석에서 소멸되지 않는 지방변이 2주 이상 지속된 환자들 가운데 췌장 기능 이상이 확인된 비율이 일반 환자 대비 몽프의 20배 높았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수치예요. 지방변이 하일 이상 반복된다면 이건 단순한 소화불량이 아닙니다. 췌장이 지방을 전혀 소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기능 부전의 증거예요. 반드시 병원에서 췌장 기능 검사와 복부 컴퓨터 단층 촬영을 찍어 보셔야 합니다. 이건 물을 많이 마신다고 채소를 많이 먹는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영양 흡수 장애로 이어져서 급격한 체중 감소와 근육 손실을 유발하게 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면 그때부터 병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변기 신호 위와 하위를 말씀드렸습니다. 회색 변과 지방 변이었죠. 이 두 가지는 보시자마자 즉시 행동해야 하는 신호입니다. 잠시도 지체하시면 안 돼요. 잠깐,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화장실에서 변을 보고 나서 매번 색깔을 확인하시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분들이 그냥 바로 물을 내리실 거예요. 더럽고 냄새 나고 보기 싫으니까요.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딱 맞춰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이 영상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의 그 습관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마위로 넘어가겠습니다. 짜장면처럼 검은 색깔의 흑색 변입니다. 많은 분들이 검은 변을 보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제 미역국을 먹어서 그런가, 철분제를 먹어서 그런가 보다. 맞아요. 철분 성분이 들어간 영양제나 특정 음식 때문에 일시적으로 변이 검게 보일 수 있습니다. 미트를 많이 드시거나 선지 같은 음식을 드셨을 때도 변 색깔이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음식을 전혀 먹지 않은데 이틀 이상 짜장면 색깔처럼 끈적끈적하고 검은 변이 계속 나온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상부 위장관, 즉 식도나 위, 12지장에서 출혈이 발생했다는 강력한 신호이거든요. 의학적 원리를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혈액 속에는 헤모글로빈이라는 붉은색 성분이 있습니다. 근데 위나 12지장에서 피가 나면 이 피가 강한 산성인 위산과 만나게 됩니다. 붉은색이었던 혈액 속의 철분이 위산에 의해 산화되면서 검은색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변이 검은색으로 나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변이 검게 나온다는 건 몸 안 어딘가에서 피가 나고 있고 그 피가 소장과 대장을 거쳐 항문까지 내려오는 동안 까맣게 변색된 거란 뜻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소화기 내과 연구팀의 자료에 의하면 흑색변이 나타날 정도면 이미 하루에 종이컵 반컵 이상 약 60ml 이상의 혈액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내부 출혈이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특히 무릎이나 허리가 아파서 진통소염제를 오래 드신 분들 조심하셔야 합니다. 진통제가 위벽을 손상시켜서 궤양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곳에서 출혈이 발생하고 흑색변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위암이나 췌장암이 위벽을 침범했을 때에도 이런 흑색변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검은색 변을 보셨다면 절대로 피곤해서 그렇겠지 음식 잘못 먹었나 하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만약 안색이 창백해지거나 식은땀이 나고 어지러운 증상까지 동반된다면 이건 저혈량 쇼크의 전조 증상일 수 있어요. 지체 없이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의사들이 가장 긴장하는 순간이 바로 환자가 짜장 색깔 변을 봤다고 말할 때입니다. 이건 단순한 배설물이 아니라 내 몸속 어딘가에서 혈관이 터졌다는 긴급 신호이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까지 위, 하위, 마위를 말씀드렸습니다. 회색변, 지방변, 흑색변이었죠. 이 세 가지는 보시는 즉시 행동하셔야 하는 신호입니다. 잠깐도 지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문 위로 넘어가겠습니다. 토끼똥처럼 딱딱하고 작은 변입니다. 화장실에 앉아서 힘을 주는데 시원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작고 딱딱한 알갱이가 뚝뚝 떨어지는 경험 있으시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물을 좀 적게 마셨나 보다. 채소를 더 먹어서 그런가.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맞아요. 하루 이틀 정도 딱딱한 변이 나오는 건 수분 부족이나 식이섬유 부족 때문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물도 충분히 마시고 채소도 열심히 드시는데도 하이주 이상 계속해서 딱딱한 토끼똥 같은 변이 나온다면 이건 단순 변비가 아닐 수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췌장 이 소화 효소를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췌장은 우리가 먹는 음식을 분해하는 강력한 소화 효소를 만드는 장기입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잘게 쪼개서 장에서 흡수되기 좋게 만들어줘요. 그런데 췌장에 염증이 생기거나 암세포가 자라나서 췌관을 막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화 효소가 12지장으로 제대로 내려가지 못합니다. 결국 음식물이 소장에서 충분히 분해되지 않은 채 대장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대장이 수분을 과도하게 흡수하면서 변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겁니다. Yorkshire Severance 병원 소화기 내과 연구팀이 60대 이상 환자 847명 의 2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설명되지 않는 만성 변비가 있는 분들
가운데 췌장 기능 저하가 동반된 비율이 일반 환자의 하이페이 40배였다고 합니다. 이 결과를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특히 오랫동안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 또 술을 오래 드신 분들이라면 더 주의하셔야 해요. 당뇨와 과음은 췌장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위험 요인이거든요. 이 두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시는데 설명되지 않는 딱딱한 변이 계속된다면 반드시 췌장 검사를 받아보세요. 단순히 변비약 먹고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췌장이 보내는 초기 신호일 수 있거든요. 또 하나 있습니다. 변의 굵기가 갑자기 가늘어진 경우도 주의하셔야 해요. 연필처럼 가느다란 변이 반복된다면 대장이나 직장 쪽에서 무언가가 공간을 막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이것도 2주 이상 지속되면 대장 내시경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자, 남입니다. 선홍색 혀변입니다.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휴지로 닦았을 때 선명한 붉은 피가 묻어나는 경우입니다. 혹은 변표면에 붉은 피가 살짝 묻어있는 경우요. 많은 분들이 이걸 보고 깜짝 놀라서 병원에 오십니다. 혹시 대장암 아닌가요? 하고 걱정하시면서요. 그런데 다행히도 선홍색 혀변의 땀의 2% 이상은 치질이나 지혈 때문입니다. 치질이 뭐냐고요? 항문 주변의 혈관이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변비 때문에 변이 딱딱해지면 배변할 때 항문 주변이 찢어지거나 혈관이 터질 수 있어요. 그러면 선명한 붉은 피가 나오는 거죠. 왜 선명한 붉은색이냐면 항문 입구 근처에서 나는 피라서 공기와 만나 산화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선명한 붉은색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물을 충분히 마시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드시고 따뜻한 물로 좌욕을 하시면 좋아집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만약 혈변색이 점점 어두워지거나 끈적끈적한 점액과 섞여서 나온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건 단순 치질이 아니라 대장 안쪽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특히 이런 증상이 2주 이상 반복되면 반드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성색 혈변의 대부분은 치질이지만 색이 변하거나 계속 반복된다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해요. 스스로 판단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변기가 보내는 5가지 위험 신호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모두는 회색변 또는 탈색된 흰색 변이었죠. 담도가 막혔다는 응급 신호입니다. 보시자마자 즉시 상급 병원으로 가세요. 하위는 기름이 뜨는 지방변이었어요. 췌장의 지방 분해 기능이 망가졌다는 신호입니다. 이틀 이상 지속되면 즉시 검사 받으세요. 마위는 짜장면처럼 검은 흑색변이었습니다. 상부 위장관, 추여, 의미해요. 어지럼증이나 식은땀이 동반되면 바로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모니는 딱딱한 토끼똥처럼 작은 변이었어요. 식이섬유나 수분이 충분한데도 2주 이상 지속된다면 췌장 검사를 받아보세요. 남위는 선홍색 혈변이었습니다. 대부분은 치질이지만 2주 이상 반복되거나 색이 어두워지면 반드시 내시경 검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까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변기가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동안 그냥 지나쳐 왔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변기 신호만이다가 아닙니다. 췌장암과 담도 질환이 진행될 때 변기 외에도 함께 살펴봐야 할 신호들이 있어요. 특히 소변 색깔, 피부와 눈의 색깔 변화, 그리고 체중 변화입니다. 이거 같이 알고 계셔야 더 빨리, 더 정확하게 신호를 잡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소변 색깔을 살펴보셨나요? 정상적인 소변은 연한 노랑빛이에요. 아침 첫 소변이 조금 진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온종일 물을 많이 마셔도 소변이 진한 갈색이거나 홍차 색깔, 심지어 콜라 색깔에 가까워진다면 이건 중요한 신호입니다. 왜 그럴까요? 담도가 막히면 담즙이 정상 경로로 흐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담즙 속의 빌리루빈이 혈액으로 역류하기 시작해요. 빌리루빈은 신장을 통해 소변으로 배출되는데 이 빌리루빈 때문에 소변이 진하고 어두운 갈색을 띠게 되는 거예요. 회색 변과 진한 갈색 소변이 동시에 나타난다면 이건 완전 응급 상황입니다. 담도 폐쇄가 상당히 진행됐다는 의미예요. 즉시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황달이에요. 황달이 뭐냐면 눈의 흰자 부분이 노랗게 변하거나 피부가 전체적으로 노랗게 변하는 현상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미세하게 시작해서 나중에 뚜렷하게 보이게 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소화기 연구팀의 자료에 따르면 췌장 두부암 환자의 63% 이상에서 진단 전 황달 증상이 관찰됐다고 합니다. 황달은 담즙 두 혈액으로 역류하면서
빌리루빈이 피부와 점막에 쌓여 노랗게 보이는 거예요. 황달은 특히 가려움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부가 노랗게 변하면서 온몸이 가렵다면 이건 담도 관련 질환의 정형적인 증상이에요. 특히 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피부 가려움증이 심해졌다면 꼭 소화기 내과 진료를 받아보세요. 마지막으로 체중 변화입니다.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데도 한 달에 한 킬로 이상 체중이 줄어든다면 이건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특히 식욕도 없고 먹고 나서 속이 불편하고 피로감이 심한데도 체중이 계속 줄어든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췌장암이 진행되면 영양 흡수 능력이 떨어지고 암 자체가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빠른 체중 감소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변기 신호와 함께 소변 색깔, 황달, 체중 변화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시면 훨씬 더 일찍 이상 신호를 잡을 수 있어요. 자, 지금까지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들을 모두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신호가 나타나기 전에 췌장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간단하, 돈도 별로 안 들고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지금부터 췌장 건강을 지키는 음식과 생활 습관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이 내용은 정말 중요하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췌장 건강에 가장 좋은 음식 3가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브로콜리와 양배추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정말 쉽게 구할 수 있는 채소죠. 이 두 채소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설포라판은 췌장 세포를 보호하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특히 췌장 주변의 염증을 낮춰주는 효과가 뛰어나요. 염증이 왜 중요하냐고요? 암세포는 염증 환경을 좋아합니다. 염증이 지속되면 세포가 손상되고 변이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져요. 반대로 염증을 줄이면 암세포가 자라기 어려운 환경이 되는 거예요. 삼성서울병원 소화기내과 연구팀 미 60대 이상 건강한 성인 524명의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브로콜리와 양배추를 주 몽회 이상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췌장 염증 지표가 38%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건 정말 의미 있는 수치예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브로콜리와 양배추는 오래 볶으면 안 됩니다. 높은 온도에서 오래 가열하면 설포라판 성분이 파괴되거든요. 살짝 데쳐서 드시거나 찜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4분에서 5분 정도만 쪄서 드시면 영양소를 최대한 보존할 수 있어요. 혹시 브로콜리 맛이 별로라서 못 드시겠다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럼 참기름 살짝 두르고 간장 조금 넣어서 무쳐 드세요. 아주 고소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양배추는 쌈채소로 드시거나 냉장고에 넣어서 드셔도 좋습니다. 우리 세대는 어릴 때부터 이런 채소를 많이 드셨잖아요. 그게 정말 우리 몸을 지켜주고 있었던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의 지혜가 옳았던 겁니다. 오늘부터 다시 밥상에 브로콜리와 양배추를 올려보세요. 두 번째, 췌장에 좋은 음식은 마늘과 양파. 마늘과 양파, 우리 한국 음식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기본 재료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맛을 내는 재료에 그치는 게 아니라 췌장 건강에 정말 놀라운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마늘과 양파에는 황화합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황화합물은 췌장의 염증을 줄이는데 정말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요. 바로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걸 막아주는 기능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혈당이 자꾸 급상승하면 췌장이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해야 해요. 마치 공장이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양을 생산하면 과부하가 걸리듯이 췌장도 과도한 인슐린 분비로 점점 지치게 됩니다. 결국 췌장 세포가 손상되고 오랫동안 이 상태가 지속되면 췌장 기능이 떨어지게 돼요. 마늘과 양파가 바로 이 혈당 급상승을 막아서 췌장의 부담을 줄여주는 겁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영양의학팀 미 60세 이상 당뇨 환자 312명의 6개월간 추적한 결과 마늘과 양파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췌장 기능 지표인 인슐린 저항성이 평균 31% 개선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31%라는 수치 정말 인상적이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생마늘보다는 익혀서 드시는 게 췌장에 훨씬 좋습니다. 생마늘은 자극이 강해서 위나 췌장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마늘을 살짝 볶거나 쪄서 드시면 자극은 줄어들고 유익한 성분은 그대로 남습니다.
아침 식사 때 마늘 한두 쪽을 쪄서 드시거나 양파를 약한 불에 볶아서 반찬으로 드시면 정말 좋아요. 양파는 볶으면 단맛이 나서 드시기도 훨씬 편하고요. 또 된장국에 양파를 넣어서 드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세대가 어릴 때부터 마늘과 양파를 매일 먹어왔잖아요. 그게 우리 췌장을 이렇게까지 버텨줬던 이유 중 하나였을 거예요. 할머니, 어머니들이 음식마다 마늘 넣으시던 게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마늘을 번거롭다고 빼고 드시는 분 계세요? 오늘부터는 꼭 넣어서 드세요. 우리 몸이 정말 감사해 할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세 번째, 강황입니다. 요즘 건강에 관심 있으신 분들 사이에서 강황이 많이 주목받고 있죠. 인도 음식에 들어가는 노란 향신료인데요. 우리 한국 음식에서도 생각보다 오래전부터 사용해 왔어요. 강황에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커큐민이 췌장암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핵심 성분이에요. 커큐민은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리고 암세포가 증식하기 좋은 환경 자체를 차단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어요. 물론 강화만으로 암을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점은 분명히 말씀드려야 해요. 하지만 평소에 꾸준히 섭취하면 췌장 건강을 지키는데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국립암센터 예방의학팀의 연구 자료에서도 커큐민 성분이 췌장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효과적임이 확인됐어요. 강황 드실 때 핵심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후추와 함께 드셔야 합니다. 후추에 들어있는 피페린이라는 성분이 커큐민의 흡수율을 10배 가까이 높여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강황 가루에 후추를 살짝 섞어서 따뜻한 물에 타서 넣으시거나 요리할 때 함께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강황은 소량만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에 티스푼으로 반 스푼 정도면 충분해요.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소화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적당량을 꾸준히 드시는 게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음식, 브로콜리와 양배추, 마늘과 양파, 그리고 강황 이 세 가지를 꾸준히 드시면 췌장 건강을 지키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비싸지도 않고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들이죠. 이 음식들을 매일 밥상에 올리는 것.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자, 이제 생활 습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음식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생활 습관입니다. 결론입니다. 췌장 건강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생활 습관 세 가지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담배는 반드시 끊으셔야 합니다. 이건 정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흡연은 췌장암의 가장 큰 위험 요인 중 하나입니다. 담배 연기 속에 들어있는 수백 가지 발암물질이 혈액 끝하고 췌장에 직접적인 손상을 줍니다. 서울 아산병원 소화기 내과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흡연자의 췌장암 발생 위험이 비흡연자에 비해 하이페이 70배 높다고 합니다. 그것도 하루 한 갑 20명 이상 피운 분들의 경우에는 위험도가 훨씬 더 높아진다고 해요. 반대로 금연하면 10년 후에는 위험도가 상당히 줄어든다는 희망적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혹시 지금 담배를 피우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을 계기로 금연을 시작해 보세요. 우리 몸은 담배를 끊는 순간부터 바로 회복을 시작합니다. 자식들 앞에서 건강하게 서 있고 싶다면, 손주들과 오래오래 함께 하고 싶다면 담배부터 끊으세요. 두 번째, 술은 절제하셔야 합니다. 특히 매일 음주하시거나 포금하는 습관이 있다면 이건 반드시 바꾸셔야 해요. 알코올은 췌장 세포를 직접 손상시킵니다. 술 마시면 췌장이 독소를 해독하려고 과도하게 작동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췌장에 만성 염증이 생겨요. 만성 췌장염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췌장암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집니다. 만성 음주자의 췌장암 발생률이 미음주자에 비해 1.90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조금 마신다고 괜찮겠지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리 몸은 그 조금이 매일 쌓이면 결국 큰 병으로 이어집니다. 술자리가 있을 때는 되도록 적게 마시고 가능하면 가까운 사람들에게 먼저 양해를 구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해해 줄 겁니다. 세 번째, 혈당 관리를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당뇨가 있으시거나 혈당이 조금 높다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은 특히 주의하세요.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 췌장이 인슐린 분비를 위해 계속 과로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췌장 세포가 지치고 손상되죠. 혈당 관리의 핵심은 식사 방법입니다. 밥을 먹을 때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당 급상승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채소를 먼저 드시고 다음에 단백질, 마지막에 탄수화물 순서로 드세요.
이 순서만 지키셔도 식후 혈당이 훨씬 안정됩니다. 또 식사 후에 15, 20분 정도 가볍게 걷는 것도 정말 효과적이에요. 걷기는 혈당 낮추고 췌장의 부담을 줄이는데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비용도 들지 않고 어디서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세대는 젊었을 때 자식들 키우느라 내 건강을 뒤로 미뤄왔습니다. 밥심으로 일하고 아파도 참고 내 몸보다 가족이 먼저였죠. 그 고생 정말 많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내 몸을 내가 챙겨야 하대요. 건강해야 손주들을 더 오래 안아줄 수 있고 가족 모임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할 수 있어요.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내 몸을 잘 돌봐야 합니다.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습관과 병원에 가야 할 타이밍입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실천 방법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오늘부터 꼭 지켜야 할 단 하나의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화장실에서 물 내리기 전바초 확인하기입니다. 더러운 행동이 아니에요. 귀찮은 행동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자기 점검이에요. 매일 화장실에 가시잖아요. 그 바초가 여러분의 남은 수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변을 보신 후 물을 내리시기 전에 딱 바초만 확인하세요. 색깔이 평소와 다른가요? 회색 빛이 도는 탓색된 색은 아닌가요? 기름기가 뜨거나 번들거리지는 않나요? 짜장면처럼 검지는 않나요? 혈액이 묻어있지는 않나요? 이 5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한 번 이상하다 싶어도 그날 바로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틀 이상 같은 이상한 색깔이 반복된다면 그때는 반드시 움직이셔야 해요.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팁을 드릴게요. 이상한 변을 보셨을 때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세요. 부끄러우실 수도 있지만 이게 의사에게는 가장 정확한 진단 단서가 됩니다.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사진 한 장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거든요. 선생님, 변 색깔이 평소와 달라서 찍어 왔습니다. 이 한마디와 사진 한 장이면 충분해요. 그렇다면 어느 과로 가야 할까요? 소화기 내과가 가장 좋습니다. 만약 소화기 내과가 없는 병원이라면 일반 내과도 괜찮아요. 의사 선생님이 보시고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복부 초음파, 복부 컴퓨터 단층 촬영, 혈액 검사, 대장 내시경 등 적절한 검사를 안내해 드릴 거예요. 특히 회색변이나 흑색변처럼 응급신호가 보이면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상급 종합병원 응급실로 가세요. 동네 의원 거쳐서 가실 시간이 없어요.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상한 변을 보셨을 때 인터넷 검색으로 스스로 진단하거나 민간요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괜찮겠지? 하고 혼자 판단하는 그 순간이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가장 위험한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이 건강한 노후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하시는 분 계세요? 지금 당장 가까운 병원 진료를 예약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타이밍입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은 정말 중요한 것들이었어요.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먼저 췌장암이 왜 무섭고 왜 늦게 발견되는지 알아봤습니다. 췌장은 우리 몸속 깊숙이 숨어 있고 초기에는 통증이 없어서 발견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변기의 신호를 읽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변기 신호 못 위는 회색변 또는 탈색된 흰색변이었습니다. 담도가 막혔다는 응급신호예요. 한 번만 확실하게 보셨어도 즉시 상급병원으로 가세요. 황달이나 진한 갈색 소변이 동반된다면 못분 못초를 다투는 응급 상황입니다. 변기 신호 하위는 기름이 뜨는 지방변이었어요. 췌장의 지방 분해 기능이 상실됐다는 신호입니다.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않았는데도 이틀 이상 지속된다면 즉시 췌장 기능 검사를 받으세요. 변기 신호 마위는 짜장면처럼 검은 흑색 변이었습니다. 상부 위장관 출혈을 의미해요. 특히 어지럼증이나 식은땀이 동반된다면 바로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하루에 종이컵 10,000컵 이상의 피가 몸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의미니까요. 변기 신호 몸 위는 딱딱한 토끼똥 같은 병이었습니다. 수분과 식이섬유가 충분한데도 하이주 이상 지속된다면 단순 변비가 아니에요. 췌장의 소화 효소 분비 문제를 의심하고 검사를 받아보세요.
변기 신호남이는 선홍색 혈변이었어요. 대부분 치질이지만 색이 어두워지거나 하이주 이상 반복된다면 대장 내시경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리고 변기 신호와 함께 소변, 색깔, 황달, 체중 감소로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 신호들이 함께 나타난다면 더 빨리, 더 확실하게 이상을 감지할 수 있어요. 췌장 건강을 지키는 음식 3가지도 기억해 주세요. 첫째, 브로콜리와 양배추입니다. 서포라판 성분이 췌장 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줘요. 살짝 쪄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둘째, 마늘과 양파입니다. 황화물 성분이 염증을 줄이고 혈당 급상승을 막아줘요. 익혀서 드시는 게 더 좋아요. 셋째, 강황입니다. 커큐민 성분이 췌장 세포를 보호해주는데 반드시 후추와 함께 드셔야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생활 습관도 정말 중요했죠. 금연이 첫 번째예요. 담배를 끊는 것만으로 췌장암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절주입니다. 알코올이 췌장 세포를 직접 손상시키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혈당 관리예요. 채소 먼저 단백질 다음 탄수화물 마지막 순서로 드시고 식후 15-20분 걷기를 실천해보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습관 기억하시죠? 화장실에서 물 내리기 전 마초 확인하기입니다. 이 마초가 여러분의 남은 삶을 바꿀 수 있어요. 우리 함께 생각해봐요. 우리는 지금 정말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 세대가 젊었을 때는 이런 정보를 얻기 위해 의사를 직접 만나거나 책을 찾아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이렇게 편리하게 좋은 정보를 함께 나눌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건강 정보를 나누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가족, 우리 이웃, 우리 주변의 소중한 분들이 더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알고, 우리가 먼저 실천하고, 우리가 먼저 나눠야 해요. 우리 모두가 이 역할을 해주신다면 우리 사회 전체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봐요. 우리 이웃에 혼자 사시는 분이 계신가요? 우리 동네에 홀로 생활하시는 어르신이 계신가요? 우리가 오늘 배운 이 내용을 그분들께 전해드리세요. 우리가 서로를 챙기는 게 진짜 건강한 공동체예요. 우리 모두가 함께 건강해질 때 우리 사회가 더 따뜻하고 더 아름다워집니다. 우리 함께 그 역할을 해봅시다. 우리 아이들, 우리 손주들이 우리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어요. 우리가 건강해야 우리 손주들 옆에서 웃어줄 수 있어요. 우리가 건강해야 우리 가족의 행복이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건강은 우리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 건강은 우리 가족 전체를 위한 거예요. 우리 함께 오늘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 함께 배운 내용을 여러분 혼자만 아시지 마세요. 주변에 계신 소중한 분들께 꼭 알려주세요. 부모님께, 배우자께, 친한 친구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우리가 무심코 보낸 공유 메시지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병원에 가야 할 용기가 되고 결과적으로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식은 예방이고 공유는 생명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췌장암의 조기 신호를 읽는 눈을 가지셨습니다. 부디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들의 건강한 삶을 지키는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지식한상 가족 여러분과 함께 건강 정보를 나누는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소중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 한 번이 더 많은 분들께 이 소중한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에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느낀 점이나 궁금하신 점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 큰 힘이 돼요. 오늘도 정말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오래오래 소중한 가족들 곁에서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우리 모두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고 우리가 나쁜 습관을 버리고 우리가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 몸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우리 선조들이 음식으로 몸을 다스리라는 지혜를 남겨주셨잖아요. 우리 전통의 지혜가 오늘날 의학으로도 증명되고 있어요. 우리 밥상이 바로 우리의 약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만나요. 여러분, 잠깐 우리 함께 이야기해봐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가족 중 누군가가 소화가 자주 안 된다고 하시거나 화장실을 갈 때마다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을 그분께 꼭 보여드리세요. 우리 주변에는 몸이 보내는 신호를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 세대는 아파도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워왔어요. 병원 가는 걸 귀찮아 하시거나 자식들한테 걱정 끼칠까봐 숨기시는 분들도 많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정말 달라져야 합니다. 몸의 신호를 무시하는 건 용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더 빨리, 더 크게 다치는 길이에요.
지금부터 우리 몸이 왜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신호를 보내는지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걸 이해하시면, 아, 이래서 그랬구나 하고 훨씬 더 잘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몸은 하나의 정교한 공장입니다. 각 장기가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다른 곳에서 신호가 나타나요. 특히 췌장, 담로, 간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췌장을 우리 몸의 화학 공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공장에서 두 가지 중요한 제품을 만듭니다. 하나는 인슐린 같은 호르몬이고 다른 하나는 음식을 소화시키는 효소들이에요. 이 두 가지가 제대로 생산되지 않으면 온몸이 영향을 받습니다. 담도는 그 안에서 만들어진 담즙을 소장으로 전달하는 파이프라고 생각하세요. 이 파이프가 막히면 담즙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고 변 색깔이 회색으로 변하고 소변은 진하게 변하고 피부가 노랗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기 신호를 읽는 게 그토록 중요한 겁니다. 변기는 우리 몸의 이 모든 공장과 파이프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모니터예요. 매일 그 모니터를 마초만 확인하시면 공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훨씬 빨리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실제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 변기 신호를 미리 알고 오신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이야기해드릴게요.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신동식 씨와 비슷한 시기에 병원을 찾은 또 다른 분이 계세요. 청주 근방에 사시는 65살 여성분인데요. 임경자 씨라고 하세요. 이분은 어느 날 화장실에서 변을 보시다가 변기 물 위에 기름이 뜨는 걸 발견하셨어요. 평소에 기름진 음식을 드신 것도 아닌데 기름막이 형성되더래요. 냄새에도 팽쇼와 완장이 달랐고요. 이분이 어떻게 하셨냐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두셨어요. 그리고 이틀이 지나도 같은 현상이 반복되자 바로 소화기 내과를 방문하셨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선생님, 이게 뭔가 이상한 것 같아서 왔습니다. 라고 하셨죠. 검사 결과 췌장 초기 종양이 발견됐어요. 아직 다른 장기로 퍼지기 전이었고 수술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시고 지금은 회복 중이세요. 이 두 분의 차이가 뭘까요? 나이도 비슷했고 살아온 방식도 비슷했어요. 오직 한 가지 차이가 있었습니다. 변기 신호를 알고 있었느냐, 그리고 그 신호를 봤을 때 바로 행동했느냐였어요. 여러분, 그 차이를 만드는 지식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갖게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좀 더 실용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병원에 가기로 결심하셨을 때 어떻게 준비하시면 좋을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언제부터 어떤 변이 나왔는지 날짜를 메모해 두세요. 기억이 잘 안 나시면 달력에 간단히 표시해 두시면 좋아요. 의사 선생님이 언제부터 이랬냐고 물어보실 때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거든요. 두 번째, 사진을 찍어 두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말로 색깔을 설명하는 것보다 사진 한 장이 훨씬 정확해요. 회색이에요. 기름기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지만 사진이 있으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최근에 드신 음식과 복용 중인 약을 함께 메모해 두세요. 철분제나 특정 음식이 변, 색깔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이 정보를 필요로 하실 수 있어요. 네 번째, 다른 증상도 함께 체크해 두세요. 소변 색깔이 변했는지, 피부나 눈이 노랗게 변했는지, 체중이 갑자기 빠지고 있는지, 식욕이 없어졌는지, 피로감이 심한지 등을 함께 메모해 가시면 의사 선생님이 더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병원 가는 게 무섭거나 귀찮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데 왜 가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어서 헛걸음을 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 헛걸음이 아무것도 아님을 확인해 주는 거니까요. 반대로 뭔가가 있는데 안 가셨다가 나중에 후회하시는 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세대는 병원에 가면 뭔가 큰일이 생긴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 달라요. 의료 기술이 정말 많이 발전했거든요.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받을 수 있는 병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빨리 가는 게 훨씬 유리해요. 여러분이 건강해야 가족이 행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손주들이 건강한 할머니, 할아버지를 오래 곁에서 뵐 수 있어요. 그게 가족 모두에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는 이미 몸이 보내는 신호를 보고 계신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어쩌면 오늘 이 영상에 그분들이 병원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서로의 건강을 돌봐주는 게 바로 진짜 정이고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힘이에요. 자,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들을 마음속에 꼭 새겨두세요. 변기는 우리 몸의 가장 정직한 거울이에요. 매일 아침 그 거울을 마초만 들여다보세요. 회색변, 지방변, 흑색변, 토끼똥변 B, 선홍색 혀변 이 5가지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상하다 싶으면 사진 찍고 날짜 메모하고 이틀 이상 반복되면 바로 병원으로 가세요. 브로콜리와 양배추, 마늘과 양파, 강황과 후추 이 3가지 음식을 밥상에 올리세요. 금연하고 술을 줄이고 채소 먼저 드시고 식후에 걷기를 실천하세요. 작은 습관이 큰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우리 함께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랑하는 가족들 곁에서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건강 정보를 나누며 함께 걸어가요. 우리가 함께이기에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에도 꼭 다시 만나요.